오늘은 바젤 1, 2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부터는 이제 바젤 2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. 2007년도에 임플리멘트가 됐고요. 우리나라는 이제 2008년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바젤 2는 세 가지의 그 기둥이 있는데, 그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캐피탈 리콰이어먼트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게 있고, 이게 첫 번째 필라에 속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니까 운영 위험에 대한 추가 캐피탈을 쌓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바젤 1 보완 과정에서 마켓 리스크 하는 것과 아울러 크게 이제 바젤 2로 말미암아 크레딧 리스크에서 캐피탈 쌓는 게 조금 정교해졌고, 마켓 리스크는 이미 바젤 2 시행하기 전부터 거기에 대한 캐피탈 쌓는 게 있었고, 추가로 바젤 2로 말미암아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운영 위험에 대한 캐피탈 쌓는 게 이제 추가로 생겼다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필라가 사실 제일 주목을 받는 부분이고요. 두 번째, 세 번째 필라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. 이 슈퍼바이저리, 그러니까 뭐 일종의 감독 체계로 볼 수가 있죠. 이게 조금 더 thorough하고 유니폼해졌다. 좀 어떤 일관성 유지할 수 있게 좀 체계화시켰다는 얘기고, 마켓 디스플레이는 이제 그 어떤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다 더 어떤 그 공시 같은 거를 이제 강화시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필라에 대한 얘기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, 첫 번째에 그 크레딧 리스크 파트입니다. 여기 지금 그 조금 전에 설명한 걸 이제 강조한 거네요. 크레딧 리스크 파트는 아니고, 이 바젤 2로 인해서 크레딧 리스크를 보강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,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강을 했느냐 그 내용은 이제 다음에 또 설명이 됩니다만, 스탠더다이즈드 어프로치가 있고, 그 다음에 인터널 크레딧 레이팅 어프로치가 있고, 이거를 조금 더 그 뭐 파운데이션과 어드밴스로 나눠서 그 인터널 크레딧 레이팅 어프로치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요거는 전부 크레딧 리스크에 관련된 거고, 그 다음에 크레딧 리스크를 줄여주는 그 소위 그 크레딧 리스크 미티간트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. 그 내용은 이제 추후에 나올 거고요.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 위험에 대해서 새롭게 추가 캐피탈 쌓는 그런 내용이 이 바젤 2 첫 번째 필라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. 자, 여기서부터는 이제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얘기인데요. 크레딧 리스크가 이제 바젤 2에 의해서 조금 더 정교해지는 건데, 미국의 경우는 이런 내용이 주로 이제 큰 인터내셔널 뱅크, 뭐 시티뱅크라든지 체이스 맨하탄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적용이 되고, 작은 은행은, 그러니까 주정부의 라이센스를 받는 그런 은행들은 그냥 여전히 바젤 1 정도의 규제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반면에 이제 EU 국가들은 은행들은 물론이고 시큐리티 컴퍼니니까 이제 증권회사까지도 이 바젤 2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크레딧 바젤 2에 의하면 이게 이제 그 크레딧 리스크를 스탠더다이즈드 어프로치에 의해서 규제를 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설명하는 소위 그 인터널 레이팅 베이스드 어프로치에 의해서 규제를 할 수도 있는데, 스탠다드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바젤 1에서 아주 단순한 형태의 그 크레딧 리스크 뭐 웨이팅 정하는 스킴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것보다 조금 더 소피스티케이트 됐다고 봐야 되나요?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바젤 1에서는 뭐 OECD 국가는 그냥 일률적으로 정부 국채는 다 그 웨이팅을 제로로 줬잖아요.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? 나라도 그 나라 자체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로 바꿨고, 은행도 그냥 일률적으로 은행 채권은 뭐 몇 프로다 이렇게 적용을 한 게 아니라, 은행도 그 은행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그 가중치를 이렇게 다르게 매기고,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회사채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가중치를 다르게 주는 것으로
하고 일단 금융기관,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위험관리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면은 이런 스탠더다이즈드 어프로치에 의해서 위험 가중치를 결정하는 것으로, 그래서 뭘 계산해요? 크레딧 리스크에 대해서 캐피탈 쌓는 것들을, 그러니까 요거 이 스탠다드 어프로치에 의하면 요 표에 의해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 더 정교한 기법이 역시 크레딧 리스크에 대해서 캐피탈 쌓는 겁니다. 조금 더 스탠다다이즈드 어프로치보다 조금 더 정교한 기법이 인터널 레이팅 베이스드 어프로치입니다. 이게 파운데이션 어프로치가 있고 어드밴스드 어프로치가 있습니다. 어드밴스드 어프로치가 있는데 둘 다 probability of default PD, 그 다음에 loss given default LGD, 그 다음에 exposure at default EAD, 그 다음에 effective maturity 같은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는데, Advanced IRB 어프로치에서는 이런 것들을 은행들이 다 알아서 추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. 조금 더 초보적인 Foundation IRB 어프로치에 의하면 PD는 은행들이 알아서 에스티메이트를 하는데 나머지 LGD, EAD, M에 대해서는 바젤2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.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worst case default rate에다가 exposure, 그 다음에 그 loss rate를 곱하고 이것을 곱하면 이제 worst loss고, expected loss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보면 capital required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. 여러분들이 이 worst case default rate에 대해서는 이게 공식인데요. 이 공식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코플라 마들에서 원 팩터를 허용을 한 겁니다. 그래서 팩터 가우시안 모델, 팩터 가우시안 코플라 모델에 의해서 계산된 worst case default rate입니다. 요것은 부도 확률이고요. 요거는 신뢰 수준으로 생각하면 돼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소위 코플라 코릴레이션이라는 거죠. 로라고 하는 것은. 이 공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worst case default rate라고 하는 것은 요 correlation과 probability of default 이 두 개의 영향을 받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지금 표로 보여드린 거예요. 여기 있는 것은 worst case default rate이고, probability of default가 올라갈수록 이게 점점 더 커지고, 당연하죠. 이거는 correlation이 커질수록 이게 점점 커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임피릭 실증 분석에 의하면 이 low라고 하는 것, correlation이 PD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된다. 근사치입니다. 이거는 2의 마이너스 50승 이런 것들은 다 제로로 보고, 이거를 그러니까 low라고 하는 것이 PD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수 있다면 probability of default에 의해서 worst case default rate도 아까 이 공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. 원래는 이 두 팩터가 low correlation과 probability default rate에 영향을 주지만, 만약에 이 low라고 하는 것이 probability default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그냥 probability of default가 worst case default rate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corporate, 이건 국가죠. 회사. 그리고 banking exposure에 대한 capital requirement 계산을 위해서 아까 이 공식은 보여드렸는데 추가로 maturity adjustment를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공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. 반면에 retail exposure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모기지라든지 또 뭐 기타 뭐 카드 채권이라든지 이런 retail exposure에 대해서는 이 maturity adjustment를 안 해주는 거죠. 자, 이 공식이 이 앞에 파트만 있고 이 뒤에 파트는 없습니다.